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7년 11월 2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한참 뜨거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15명이 승무원 포함해서 북한 테러로 죽은 사건이 난 날이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 테러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김정일이 이 테러를 지시한 것은 1988년 그 이듬해 열리게 되어 있었던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남한 서울에서 서울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면 북한은 뭐가 되느냐? 또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전두환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에 서겠다 하는 전략적 목표 또한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끈질기게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얀마까지 쫓아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이른바 아웅산 테러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서울올림픽 준비게임에 해당하는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김포공항에서 또 테러가 있어가지고 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올림픽에 참여하려고 하는 공산국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공산국가가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다급해진 김정일과 김일성은 대한항공 폭파를 통해서 불안을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범인인 김현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김현희가 독약 앰플을 마셨지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만행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고, 또 안기부가 수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수사를 국제적으로 했습니다. 미국 CIA 그리고 CIA와 협력관계를 가진 공산권 정보기관까지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으로 이것은 북한 소행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988년에 드디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넣어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재가 풀린 것은 2008년 부시 행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김현희 씨가 며칠 전에 VOA, 미국의 소리라는 이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계기가 바로 858기 폭파, 대한항공 858기 폭파 30주년도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로 재지정한 걸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역시 김현희 씨는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현희 씨와 매우 인연이 많습니다. 김현희 씨는 테러 부분으로서, 말하자면 살인죄로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됐습니다. 사실은 사형 집행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김현희를 사형 집행해버리면은 북한은 이것은 남한 자적극이라고 덮으씌울 것이 뻔하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면을 한 것입니다. 사면을 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김현희 씨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북한을 폭로하는 데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현희 씨가 저와 인연은 1989년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김현희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흘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김현희 씨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자들은 북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또 북한을 직접 가서 취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한 정보가 아니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현희를 통해서 북한의 생활 사정 이런 것을 직접 들으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김현희 씨는 저를 향해서 아니 기자 선생님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직접 취재를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때 김현희 씨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범행을 다 자백을 했지만은 김일성을 욕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 김일성을 욕하게 된 것은 한 6개월 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희 씨에게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김현희 씨는 아주 말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 개념어를 정확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신 걸 본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히저 스토리를 가르치고 남한은 히스토리를 가르친다. 남한에 오니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도 알고 세종대왕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역사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히저 스토리, 김일성의 스토리만 가르치고 남한에서는 히스토리를 가르친다. 아주 멋진 명언을 저는 가끔 써먹고 있습니다. 김현희 씨가 범인으로 확정이 되고 체포되고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본이 재빨리 지금 김현희 씨는 일본 여자, 마유미라는 여자로 위장을 하고 있고 김승일은 하치야 신니찌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재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여권이다. 그래서 바레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김성일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 공항에 출국하려고 할 때 바레인 경찰과 함께 체포하는데 일본이 협조를 했습니다. 이 점을 한국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행히도 현장에 중동 출장을 나가 있었던 안기부의 요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부다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아부다비, 두바이, 바레인 요 지역에 있는 대사관 또는 대한항공 사무실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초기 대응을 빨리 했습니다. 신원을 파악을 하는데 그때는 아직 김현희가 붙들리지 않고 바레인 근처의 어느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현희를 살려서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레이건 대통령은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니까 여자 공작원에 의해서 테러가 있었고 이것은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또 총동원돼 가지고 김현희 수사에 협조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제 공조를 통해서
김현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친북 좌익 세력들은 끈질기게 김현희를 가짜로 몰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현희 씨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 10년 시절에 당했던 이야기.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그 가짜로 몰려고 하는 방송에 김현희 씨를 억지로 출연시키도록 했다든지 3대 방송, KBS, SBS, MBC가 번갈아 가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황당한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는데 국정원이 협조했다고 믿는 사람이 김현희 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1년부터 그리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단은 신부들까지 나서가지고 어떤 단체에서는 김현희 씨를 29만 원에 현상 수배한다는 전단도 돌린 적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 근처에 가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현희를 숨겨놓고 있다고 데모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 공자원 출신이니까 꿋꿋하게 견뎌낸 사람이 김현희 씨입니다. 역시 한때 인형무장을 했던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황장엽 선생도 마찬가지였고 김현희 씨는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요사이 국정원 적폐청산 운운하니까 자신이 당한 것 이게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흥미있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김현희 씨를 아직도 가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김현희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고 그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아무리 진짜라고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진실이 싫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이 테러 진실이 싫고 북한을 이념적으로 옹호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실이 싫다. 진실이 싫으니까 계속 가짜로 몬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배운 사람들인데 김현희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김현희를 시켜서 동족, 그것도 중동 노동자가 대부분인 115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 진실이 싫은 겁니다. 이 진실이 들통이 나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한 정권이 곤란하게 되니까 또 안기부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니까 이게 싫으니까 이 진실이 싫으니까 계속 끝까지 김현희를 가짜로 몬다.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실이 싫다.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남한의 종북, 좌파, 선동 세력은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현희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08년에 부시 대통령이 테러 지원 국가에서 해제할 때 잘못한 게 있었다. 그때 해줄 때 북한으로부터 대한항공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않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옳은 지적 아니겠습니까? 해제해 줄 것 같으면은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우리가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사과를 받았어야죠. 사과를. 또는 인정을 받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도 2007년에 노무현 정부입니다. 해제 즈음해서 그런 담화를 한번 발표했어야 됩니다. 테러 지원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때문이었다. 해제해 주는 마당에 북한은 이제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국가라면 했었어야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면은 국가가 아니라도 했어야죠. 용서해주는 마당에 사과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친정부 세력이 자신을 괴롭힌 것은 북한이 자신 때문에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된 것을 풀어주려는 목적에서,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목적에서 자신을 가짜로 모는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VOA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는 북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원래 거짓 역사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거짓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IS는 테러를 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은 자기들이 해놓고 발병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붙잡힐 정도가 되면 자살하도록 시킨다. 자살하도록 시킨다. 왜 테러를 하면 당당하게 우리가 했다고 해야지. 테러 안 했다고. 그래서 북한 정권의 본질은 거짓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거짓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거 아주 명언입니다. 북한이 다른 공산주의 세력과 더 나쁘다고 본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거짓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당당하게 혁명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공산주의란 말이 안 먹히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쟁이 집단인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도 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이전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선동의 말하자면 도사들이죠. 남을 속이는 데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합니다. 기술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속혀 넘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종북 세력의 본질을 바로 거짓말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은 진실이 싫은 사람이다. 북한은 거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논문 몇 편보다도 더 본질을 짧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는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를 암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 거짓의 기준 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합니다. 즉 북한이 가담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여자를 시켜가지고 외국인을 시켜서 그것도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되고 있는 VX 신경 독극물이죠. 독극물을 사용해가지고 죽이는 것을 보니까 더 비열해졌다. 북한의 수법이 이제는 더 비열해졌다. 더 비열해졌다고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나이가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56세입니다. 56세. 26년은 북한에서 살고 30년은 이분이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좀 약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태평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칼기 사건에 대한 것도 젊은 분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왜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죠. 안 가르쳐 주니까. 아니, 거꾸로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죠. 거꾸로. 김건희 씨는 좌파 정권 시절에 고생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적어가지고 이동복, 대북 전문가인 이동복 선생한테 편지를 하나 길게 썼습니다. 단편 소설 분량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왜 이동복 선생한테 보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70대 남북회담 때 이동복 선생이 우리 남측 대표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평양에 갔을 때 이동복 선생한테 꽃다발을 전해준 소녀가 바로 김현희였어요. 김현희 학생이었어요.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동복 선생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제가 월간조선에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편지의 맺은말 부분에 김현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정부에서 출간된, 지난 정부라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출간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은 남북한 정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에 의한 테러라는 사실과 이 사건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 등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고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지난 정부가 친북 성향의 역사의식을 가진 정부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것도. 자, 교과서, 이 문제의 교과서, 저도 확인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8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은 남북한 정부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아니, 이게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 폭발이랍니다. 폭발. 폭파 사건이죠. 폭발은 그 비행기 안에서 무슨 고장이 나서 폭발하는 걸 말하는 거죠. 폭파 사건이죠. 왜 이렇게 쓰죠? 북한 정권이 지령한 이렇게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는 걸 밝히지도 않고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은 남북한 정부 사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겁니까? 아니죠. 북한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것이죠.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누가 범인이라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좌편향 교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김현희가 범인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다. 말하자면은 안기부가 잘못한 것처럼 115명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김현희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가르칠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김현희 씨가 말하는 적폐입니다. 조사해야 할 적폐입니다. 적폐.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은 그러나 들통이 나서므로 김정일 집단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 안에서도 저자들은 안 되겠다 해서 중국, 소련, 헝가리, 동독 이런 나라들이 다 서울올림픽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던 북한 정권은 자충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서울올림픽을 하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좀 달랠 수 있겠다, 속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세계 청년 축전이라는 겁니다.
세계 청년 축전이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게 1989년 북한에서 열렸어요. 그때 남쪽에서 임수경이라는 여학생이 가서 참여를 했죠. 임수경 씨를 보냈던 전대협 의장이 지금 이 정부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평양 청년 축전을 준비한다고 북한 정권이 50억 달러를 썼어요. 낭비성 예산을 썼습니다. 북한 정권의 경제가 휘청하게 된 계기가 바로 평양 축전에 50억 달러의 쓸데없는 뭐 조형물 만들고 유경 호텔이라고 100층 넘는 걸 만들다가 완공도 하지 못하는 이런 낭비적 투자를 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다가 이 세상에는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늘이 무심하지 않는 구석이 있는가 봐요.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평양 축전에 50억 달러 쏟아붓고 나서 경제가 휘청해서 1990년대에 들어가면은 결국 대기근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거짓말을 계속하면은 어떤 결과를 부른다. 거짓말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희의 명은 북한은 거짓말로 먹고 사는 집단이고 남한의 이 종북 세력은 진실을 싫어하는 집단이다. 이 말을 기억하면 하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